아즈마 포토샵 어진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브러쉬 활용에 관한 강좌입니다. 자, 우표 테두리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필름 띠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이쁜 반짝이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미지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이 이미지처럼 하늘에 있는 반짝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반짝이 모양이 필요한데요. 자,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요. 화면에 마우스 대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자, 지금 가리키는 이와 같은 브러쉬가 필요한데요. 지금 기본 브러쉬에는 이와 같은 브러쉬가 없습니다. 자, 먼저 이 브러쉬를 만들어서 또 우리가 저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접힌 아이콘 클릭하고 브러쉬 선택하고 전경색은 검정으로 합니다. 자, 브러쉬를 열어서요. 자, 기본 브러쉬에서 이와 같이 X로 크로스된 모양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브러쉬가 없다면 열기 버튼 클릭해서 어스트로트를 클릭합니다. 자, 어스트로트와 함께 베이직도 필요한데요. 자, 끝이 부드럽고 동그란 브러쉬도 같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브러쉬를 같이 열어줍니다. 48 크기의 브러쉬를 먼저 선택을 하고 현재는 레이어가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번 찍어줍니다. 종이 접힌 아이콘 클릭해서 다시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미지에 마우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브러쉬 창을 열어준 다음에 적당한 크기의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자, 한번 콕 하고 찍어줍니다. 자, 이와 같이 레이어를 추가한 것은 혹시 위치를 잘못 잡았을 때 무브 툴 선택 혹은 컨트롤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이동을 하여 줄 수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추가한 것입니다. 컨트롤 키와 E 클릭해서 두 레이어를 하나로 모읍니다. 자, 지금과 같이 검정색으로 한 것은 브러쉬는 저장을 할 때 검정색이 색깔이 제일 선명하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트롤 키와 레이어 1번 썸네일을 클릭을 하면 자, 지금과 같이 우리가 만들었던 반짝이가 선택이 되죠. 자, 에디터에서 디펜 브러쉬 셋을 클릭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름을 적고 OK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키와 D 클릭하고 자, 레이어 1번은 Alt 키와 함께 쓰레기통을 클릭해서 삭제를 하도록 합니다. 종이 접힌 아이콘 클릭해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자, 만들어 놓은 브러쉬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만들 때는 검정색으로 만들었지만 자, 브러쉬의 전경색 혹은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 색상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흰색으로 하고요. 한번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 이쁜 반짝이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와 같이 그냥 일률적으로 반짝이를 찍으면 그다지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이용을 해서 레이어 추가한 당시로 돌아가고요. 자, 윈도우에서 브러쉬 옵션 창을 열어줍니다. 차후로 이와 같은 브러쉬 옵션 창을 많이 이용하게 되실 겁니다. 자, 브러쉬 팁 세이퍼를 먼저 선택합니다. 스페이싱 바를 움직여서 이와 같이 거리를 조절을 해주시고요. 세이퍼 다이나믹스를 선택합니다. 자, 앞서 작업한 수치대로 남게 되어 있는데요. 자, 원하는 대로 지터와 페이드 그리고 자, 여기에서는 이 정도만 지정을 해줘도 될 것 같은데요. 자, 펜 프리저로 하는 것과 그리고 오프로 하는 것과 여러 가지 다양한 배열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클릭하여서 원하는 모양대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펜 프리저로 하고요. 사이즈 지터는 100으로 하였습니다. 자, 스카팅을 클릭하여 봅니다. 자, 스카팅은 직역을 하자면 지금과 같이 흩뿌려지는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보스를 체크할 때와 체크하지 않을 때 그 배열 상태가 또 다릅니다. 자, 아래에도 오프와 그리고 페이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고
종이 접힌 아이콘 클릭해서 현재 레이어 1번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이니까요. 자, 이미지에 선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한번 그어줘 봅니다. 자, 이때는 전경색은 검정색보다는 흰색이나 혹은 다른 컬러가 이쁜데요. 자, 저는 스와치 컬러 클릭해서 흰색으로 돌려놓고 자, 브러쉬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우스만 움직여서 자, 그려만 주면 됩니다. 브러쉬 옵션 창에서 우리가 지정한 수치대로 이와 같이 브러쉬가 이쁘게 적용이 되는데요. 자, 이 반짝이를 텍스처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포토샵의 빈 회색 화면을 클릭해서 새 창을 열어줍니다. 자, 새 창의 크기는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요. 레줄레이션이 72, RGB 컬러인가 체크하고 자, 백그라운드를 지금 현재 강좌 화면상 백그라운드가 검정색이거든요. 자, 저는 검정색으로 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로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자리를 이동할 수 있게끔 종이 접힌 아이콘 클릭해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자, 원하는 대로 그어줍니다. 이렇게 또 하나 선택을 해서 자, X자를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자, 마우스로 이와 같이 S를 그려봅니다. 그러면 정말 이쁘고 다양한 반짝이 모양이 나와지게 되는데요. 자, 세 개 모드를 클릭해서 컨트롤 키와 E 해서 하나로 모아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반짝이 텍스처가 되는 거겠죠. 자, 무브 툴 선택하고 아래 이미지로 이동을 하여 줍니다. 자, 레이어 1번의 눈은 잠시 끄고 자, 2번을 적당한 곳에 위치하게 하고요. 뒷배경이 검은색인데요. 검정색을 없애기 위해서 없앤다는 말보다는 투명하게 한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합성 모드를 스크린으로 하여 줍니다. 자, 프로그램마다 약간씩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자, camtasia 3버전으로 해서 동영상을 구성을 하니까 뭐 레이어라고 한다든지 채널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이름명이 보이지 않아서 애를 먹이더니 이제는 합성 모드를 클릭을 하면 합성 모드가 저 앞에 가 있습니다. 참, 참,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만. 자, 어쨌든 강좌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으니까 그냥 프로그램마다 약간씩 그런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와 같이 뒷배경을 투명하게 하여주는 스크린으로 적용을 하니까 아주 마음에 드는 텍스처 효과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레이어 2번에 눈을 끄고 자, 다시 레이어 1번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반짝이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들레이어 스타일 중에 아웃글로우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자, 아웃글로우를 적용을 하면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것처럼 반짝이에 강선도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것들은 그닥 이쁘지 않게 효과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좀 더 이쁘게 효과를 한번 줘보자고요. 자, 아웃글로우를 선택합니다. 자, 흰색에 노란 강선이 주어지니까 그닥 효과가 나타나질 않네요. 자, 세트 칼라 클릭해서 원하는 칼라를 지정을 하여 줍니다. 자, 현재 이미지가 보라색과 파란색 계통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하면 그다지 눈에 잘 띌 것 같지가 않아서 자, 지금 저는 보라색으로 했고요. 오페시티를 100으로 하셔도 좋고 혹은 조금 더 낮추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강좌에서는 좀 더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 자, 오페시티를 100으로 하였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 나오면요. 정말 상당히 이쁜 효과가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반짝이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쁜 라인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우표 테두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컨트롤 키와 N 클릭해서 새 창을 열어줍니다. 자, 이때도 검정색으로 열어줄 텐데요. 자, 검정색으로 열어주는 것은 작업하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열어주는 거지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자, 오케이 하시고요. 종이 접힌 아이콘 클릭해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사각 마키 툴 선택합니다.
자, 직사각형 혹은 뭐 정사각형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요. 자, 원하는 대로 이와 같이 영역을 잡아주시고요. 검정색과 반대되는 색상,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강좌에서는 전경색이 흰색이니까요. Alt 델렉트 키 해서 흰색으로 채워주고 점선을 없애주기 위해서 컨트롤 키와 D 클릭합니다. 자, 동그란 테두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역시 브러쉬 옵션 창을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전경색을 검정색으로 돌려놓고요. 브러쉬 선택합니다. 자, 브러쉬 모양에서 자, 끝이 딱 부러지는 동그란 브러쉬를 선택을 합니다. 자, 24를 선택을 했고요. 자, 크기를 한번 이미지에 가져다 대어 봅니다. 약간 크다고 한다면 작게 해주셔도 되겠는데 저는 이 크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옵션 창을 다시 열고요. 브러쉬 팁 세이퍼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는 세이퍼 다이나믹스나 스카팅은 조정하지 않고 스무싱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와 같이 스페이싱, 거리를 조절하여 주세요. 자,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하여 줍니다. 자, 저는 128로 했고요. 종이 접힌 아이콘 클릭해서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물론 나중에 작업하고 나서 어차피 하나로 모을 겁니다. 하지만 위치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동할 수 있게끔 레이어를 추가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 중심점을 잘 맞추시고요. 자, 첫 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에 손 떼지 말고요. 자, Shift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위로 마우스를 움직여 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쁘게 직선으로 자, 동그라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레이어 추가하고요. 자, 아래쪽 편에 중심점을 잘 맞추고 초점 찍은 후에 마우스에 손 떼지 말고요. Shift 키 클릭한 상태에서 옆으로 쫙 꺼줍니다. 중복되는 거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레이어를 추가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위치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개개인별로 치울 수가 있으니까 자, 그 점은 조금 있다가 작업을 하도록 하고요. 자, 레이어 2번을 선택합니다. 이미 새로 작업은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복사해서 자, 이동만 시켜주면 됩니다. 컨트롤 키와 J 클릭하고요. 자, 무브 툴 선택하고 Shift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자, 동그라미를 움직여 줍니다. 그러면 자, 일렬로 옆으로 일렬로 이쁘게 자, 이동이 됩니다. 자, 키보드의 방향키로 해서 중심점을 잘 맞춰 주시고요. 자, 레이어 3번 선택하고 나서 이 친구도 같은 작업을 하여 줍니다. 컨트롤 키와 J 클릭하고요. Shift 키 클릭한 상태에서 위로 올려주면 이 친구도 수직으로 해서 이쁘게 이동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그다지 수정할 게 없겠고요. 자, 아랫부분을 수정을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백그라운드가 다른 색인 게 좋겠습니다. Alt 키와 델렉트 키 클릭해서 보면요. 자, 지금과 같이 모양이 참 이상하네요. 자, 레이어 3번 선택을 하고 자, 이 친구의 그 방향을 옆으로 조금 당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당겨주고 조금 더 당길게요. 자, 이와 같이 당기시고요. 선택을 하고 자, 이 부분만큼만 키보드의 델렉트 키를 클릭을 해서 지원해 줍니다. 없애준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괜찮은 줄 알았더니 배경색을 바꾸고 나니까 상당히 배열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죠? 자, 불량스러운데요. 자, 이 친구도 옆으로 좀 당겨서 자, 당기고요. 자, 오케이. 자, 무브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부분만큼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델렉트 키 클릭해서 지원해 줍니다. 자, 컨트롤 키와 D 클릭하면 자, 지금과 같은 테두리 모양이 나와지는데요. 자, 다시 검정색으로 채우도록 합니다. 디폴트 버튼 클릭하고요. 자, 전경색이 검정색입니다. Alt 키와 델렉트 키 하면 검정으로 색상이 바뀝니다. 자, 지금까지 작업한 것을 하나로 모아주도록 합니다. 자, 물론 레이어 오른쪽 클릭하면 자, 지금과 같이 필턴 이미지가 있지만 굳이 이렇게 창을 열지 말고요. 창을 열어서 필턴 이미지를 클릭하는 것보다는
백그라운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 키 클릭하고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와 E 클릭하는 것이 좀 더 빠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술봉 툴 선택합니다. 안쪽에 있는 흰색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와 J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자, 테두리 모양이 이쁘게 뽑아져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원하는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이와 같은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우표 테두리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을 잡아서 이동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원하는 부분만 영역으로 잡고요. 무브 툴 선택 혹은 컨트롤 키를 클릭을 하면 바로 무브 툴로 전환이 됩니다. 컨트롤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영역 안에 이미지를 잡아 당겨서 이와 같이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오케이. 자, 물론 지금 불러낸 이미지를 크기를 맞추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저는 클리핑 도구를 만들어서 안에 쏙하고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세이프 툴 선택, 렉탱귤러 툴 선택하시고요. 클리핑 도구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면이 있어야 됩니다. 세이프 레이어 선택, 색상은 현재 검정색인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채워지면 안 보이죠. 자, 위치와 크기만 적당하게 잡아서 마우스에 손을 뗍니다. 자, 이 친구는 클리핑 도구가 됩니다. 클리핑 시킬 이미지에 눈을 켜고요. Alt키 클릭한 상태에서 경계선 클릭하면 자, 지금처럼 됩니다. 배경색을 다른 색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색 선택하고요. 자, 전경색 클릭해서 약간 좀 분홍틱한 색상을 선택을 하고 Alt키와 델리트키 클릭해서 자, 이와 같이 색상을 채웠습니다. 자, 제가 색상을 채운 것은 왜 채우는 거 하니 우리가 검은색에서 우표를 뽑아내니까요. 검은색 테두리가 아주 밉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의 색상이 어두웠을 때는 미처 몰랐다가 자, 지금과 같이 색상이 밝아지니까 이와 같이 미운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의 검정색 테두리를 깨끗하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잡티의 그 부분이 작을 때 쓰여지는 방법인데요. 자, 레이어에서 매팅을 클릭합니다. 자, 매팅에서 디프레인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디프레인지는 1픽셀에서 3픽셀까지만 적용이 되는데요. 4픽셀이 넘어가면 그것은 잡티가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 영역이 있는 부분이라고 포토샵 자체에서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1에서 3까지만 지정을 하여 주는데요. 자, 지금은 1로 하여도 충분히 깨끗하게 지워내집니다. 자, 이와 같이 매팅을 이용해서도 테두리를 깨끗하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이어 1번 선택하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한번 쳐보도록 하죠. 자,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샤도우 선택합니다. 자, 오페시티만 약간 줄이고요. 오케이 클릭하고 나오시고요. 클리핑 도구를 선택을 하고 이 부분에도 역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도록 합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중에서 스트로크를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검정색으로 하고 OK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아웃사이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포지션의 방법도 달리해서 효과를 한번 쳐보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오페시티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강제에서는 100으로 하고 OK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우표 테두리를 만들고 안에 이미지까지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자, 클리핑에 관한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표 테두리까지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필름 띠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작을 내려놓고
컨트롤 키와 포토샵의 빈 회색 화면을 클릭해서 새 창을 열어주는데 이때는 가로의 크기를 조금 크게 열어주도록 합니다. 자, 700에 500으로 하고 화이트로 해서 새 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좁힌 아이콘 클릭해서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사각 마키 툴 선택합니다. 자, 옆으로 길쭉하게 영역을 잡아주시고요. 자, 이 부분에다가는 원하는 색상을 채워주도록 하는데요. 자, 강좌에서는 좀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했었던 연한 분홍색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Alt키와 딜렉트키 클릭해서 자, 지금과 같이 자, 분홍색으로 채웠는데요. 이 색상은 나중에 작업 후에 또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일단 눈에 띄게 저는 이 색으로 하였습니다. 컨트롤 키와 D 클릭해서 점선의 영역을 해제를 합니다. 자, 필름 띠는 자, 지금과 같은 그 직사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퀘어 브러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사각형의 형태거든요. 이 정사각형 형태를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해서 변환만 시켜주면 자, 우표 테두리처럼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브러쉬 선택하고요. 자, 브러쉬 옵션 창을 열어서 이번에는 스퀘어 브러쉬를 열어주도록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있는 브러쉬니까요. 자, 스퀘어 브러쉬 클릭하고 자, OK 클릭하면 이 친구들은 다 없어지고요. 스퀘어 브러쉬만 나옵니다. 자, 어펜드 해주시면 더해져서 이와 같이 아랫부분이 나오게 되죠. 자, 24 정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작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오른쪽 네모 가로 클릭해서 지금 것처럼 조금 크게 하고요. 자, 브러쉬 옵션 창을 열어줍니다. 브러쉬 팁 세이퍼 선택하고요. 스페이싱을 이와 같이 거리를 조정을 한 다음에 아까처럼 직사각형 형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위에 보면은 라운드니스라고 해서 100%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수치가 줄어들게 되면 아래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도록 합니다. 자, 제가 라운드니스를 60으로 하니까요. 자, 아래로 납작한 사각형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세로로 서 있는 친구를 원합니다. 자, 이때는 앵글 방향을 90도로 맞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글 방향 수치 맞추는 것이 어렵다면 자, 옆에 있는 그 모양을 이와 같이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사각형의 모양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자, 나와서 또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정의 좁힌 아이콘 클릭해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자, 정경색을 검정색으로 돌리기 위해서 디폴트 버튼 클릭합니다. 디폴트 버튼 클릭해서 정경색을 검정색으로 돌려놓고요. 자, 위치를 잘 잡은 다음에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고 나서 마우스 손 떼지 말고요. Shift 키 클릭한 상태에서 옆으로 쫙 그어줍니다. 자, 아주 이쁘게 효과가 주어졌죠. 같은 작업을 반복하셔도 좋고 컨트롤 키와 J 클릭해서 자, 이 필름 띠를 복사를 한 다음에 무브 툴 선택하고 Shift 키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두 개의 필름 띠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이와 같이 이동을 시켜서 적당한 곳에 배열을 시켜줍니다. 이 두 친구는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링크를 걸어주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움직이고 크기도 같이 크게 혹은 작게 하기 위해서 링크를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필름 띠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색상을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요. 자, 배경색을 선택을 하고 자, 배경색을 분홍색으로 바꾸고요. 자, 레이어 1번을 컨트롤 키와 썸네일 클릭을 해서 선택하고 흰색을 채우도록 할게요. 자, 이러니까 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필름띠를 만들어 보았는데 안쪽에 이미지를 넣어서 또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레이어 선택을 하고요. 자, 이미지를 넣는데 역시 클리핑을 이용을 하면 이미지 배열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렉탱귤러 툴 말고요.
끝이 동그란 그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라운디드 렉탱귤러 툴을 선택을 하고요. 자, 동그란 정도는 이 필름띠의 크기에 맞게끔 하여주도록 합니다. 자, 저는 열로 하고요. 세이퍼 도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자, 세이퍼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자, 원하는 대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크기도 같고 일렬로 이쁘게 배열되게 하기 위해서 자, Alt키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복사 키가 나오고요. Shift 키를 클릭을 하면 Alt키와 Shift 키를 같이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복사가 되면서 자, 원하는 대로 이쁘게 배열이 됩니다. 마우스에 손을 떼면요. 자, 지금처럼 복사가 되고요. 다시 옆에서 계속 자, 이동해서 움직여 봅니다. 이때 마우스에 손을 안 떼면 지금 레이어에서 보시면 복사됐다고 아직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죠? 마우스 손 떼면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위치에 배열이 될 때까지 이동하고 나서 마우스에 손 떼지 말고요. 자, 이와 같이 그 간격을 맞춰주는 겁니다. 오케이. 2번하고 이 카피 부분 자, 두 개의 이미지를 컨트롤 키와 E 클릭해서 하나를 합칩니다. 왜 합쳐야 되는가 하면 이 부분이 지금 미워서요. 자, 델렉트 키에서 지워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를 선택을 해서요. 무브툴 선택하고 이 친구도 적당하게 배열을 시켜줍니다. 자, 이미지를 불러내어서 각각의 클리핑 도구에 이미지를 채워보도록 합니다. 자, 무브툴 선택하고요. 자, 컨트롤 키 클릭하면 바로 이와 같이 무브 툴로 바뀌니까요. 자, 드래그해서 자, 원하는 크기만큼 해서 자, 이동을 해 놓습니다. 일단 자, 무브 툴로 영역 잡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브 툴 툴박스에 있는 무브 툴 굳이 따로 클릭하지 마시고요. 자, 컨트롤 키 클릭하면 바로 이와 같이 그 잘라내어서 이동할 수 있는 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무브 툴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키와 자, 순서를 한번 정해보죠. 앞에 있는 클리핑 도구를 1, 2, 3, 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미지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이쪽 클리핑 도구가 레이어로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파랗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컨트롤 키와 자, 해당 썸네일을 클릭을 하면 자, 지금처럼 찾아줍니다. 그죠? 찾아주니까 이 친구 위에다가 이제 클리핑을 시켜야 되겠죠. 자, 컨트롤 키와 또 이 이미지를 클리핑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배열을 해줘야 되겠죠. Alt키 클릭하고 레이어 경계선 클릭하면은 자, 지금처럼 자, 들어와지게 됩니다. 자, 1차 클리핑 도구를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와 해당 이미지 클릭. 자, 이미지 클릭해서 또 아래로 배열을 시켜주시고요. 자, 위에다가 가져다 놓고 Alt 키와 경계선 클릭. 자, 컨트롤 키와 2번 친구 선택을 하고요. 자, 원하는 이미지 아무거나 또 하나 내려줍니다. 자, 클릭. 자, 이와 같이 당겨주시면 되겠죠. 자, 이 친구는 제일 아래에 있는 클리핑 도구에 가게 됩니다. 자, Alt 키와 클리핑 시키기 위해서 Alt 키와 레이어의 경계선을 클릭하여주면 자, 지금처럼 이미지에 자, 필름띠 안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자, 어떤 디테일한 작업인가 하면 지금 이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합쳐서 약간 그 곡선지게 이미지 효과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한 필름 작업한 친구들을 모두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합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제가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합쳐버리면 제가 다른 작업을 할 때 히스토리 내역이 남아있지 않으면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룹으로 묶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자, 제일 위에 있는 친구까지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와 G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탬프 비지블을 할 텐데요. 스탬프 비지블을 할 때는 백그라운드의 눈은 꺼야 됩니다. 안 끄면 백그라운드의 크기만큼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화면까지도 새 창으로 뽑혀서 나오거든요. 자,
자, 그러니까 스탬프 비집을 할 때는 투명하게 새 창이 남아야 한다면 백그라운드에 눈을 꺼야 하는 겁니다. 자, 끄고 컨트롤 알트 시프트 E 클릭해서 스탬프 비집을 하면요. 지금처럼 나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백그라운드를 켜놓은 상태에서 스탬프 비집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E 하면 지금처럼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하지만 우리가 뽑아낸 것은 자, 이와 같이 배경이 없는 채로 뽑아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친구를 약간 곡선지게 만들 겁니다. 포토샵에서 쉐어라는 효과를 줄 텐데요. 자, 쉐어는 세로에만 효과가 주어집니다. 가로에는 효과가 이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필름띠를 자, 90도 각도로 세워줘야 됩니다.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그때는 로케이트를 시켜야 되겠죠. 로케이트 캔버스에서 90도 방향. 자,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필터에서 디스톨트에서 쉐어를 선택을 합니다. 자, 쉐어의 그래프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그리고 움직여 보면 지금 그 곡선의 형태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옆으로 살짝 또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가벼운 S라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확 벗어나면 자, 지금과 같이 이미지 형태가 너무 이쁘지 않게 배열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미리 보기를 잘 보시면서 곡선의 형태를 이루도록 합니다. 자, 다시 살짝 좀 지금처럼 작업이 자꾸 잘못될 때는 자, 캔슬하고 나오면 다시 이 창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lt 키 클릭하면 바로 리셋이 됩니다. 자, 리셋으로 해놓고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살살살 움직여서 자, 오케이. 자, 이런 그 곡선의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곡선의 형태를 만들었으면 아까 처음 또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미지 로케이트 캔버스에서 이번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그 모양 자체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한 다음에 이 검정색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작업할 때부터 이 친구를 브러쉬가 아니고 모양은 브러쉬로 지정을 하고 지우개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방법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실수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지워내는 건 잘못 지워내면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브러쉬로 작업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마술 지우개 툴에 관해서 앞서 작업을 해봤었는데요. 자, 마술 지우개 툴 선택을 하고요. 자, 툴런스 값은 한 10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10 정도로 맞추고 현재는 검정색이 지금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컨티거스는 반드시 체크하고요.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처럼 클릭하는 부분만 없어집니다. 자, 같은 색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자, 백그라운드 눈 켜시고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매팅을 또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레이어 7번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 매팅 디프렌저 1 하면은 그 검은색 잡티가 아주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죠. 드롭 섀도우. 자, 오페시티 줄여줍니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그 필름띠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그 필름띠가 흰색은 없죠? 흰색은 없으니까 처음 작업하실 때 검정색으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참고상으로 놔두었었는데요. 이렇게 두었을 때는 자, 지금처럼 수정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자, 1번인 경우 뭐 검정색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아까처럼 마술 지우개 툴로 해서 일일이 이 부분을 지워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레이어 2번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떻게 지우는가? 아주 간단하게. 자, 컨트롤 키와 레이어 2번 썸네일 클릭을 하고요. 이 친구 눈은 끕니다. 지울 부분은 자, 레이어 1번이죠. 자, 레이어 1번에서 키보드 델렉트 키 클릭하면 아주 간단하게 또 지워내집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검은색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 컨트롤 키와 레이어 1번 썸네일 클릭해서 자, 디폴트 버튼 클릭, 전경색을 검정으로 해서
자, Alt키와 딜렉트키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역시 검정색으로 하니까 훨씬 자연스럽고 이쁘네요.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자, 히스토리로 해서, 자, 그 흰색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컨트롤 키 아웃 D 하고요. 자, 이 색상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레이어 1번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지금 애들레어 스타일 선택을 하시고 칼라 오블레이로 들어가면 됩니다. 칼라 오블레이. 자, 클릭하면 자, 원래 기본 색상이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클릭하고 검정색으로 선택. 오케이. 오케이 하고 나오면 영역 잡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색상이 채워지게 됩니다. 음, 그 곡선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룹 닫고요. 백그라운드 눈 까야 됩니다. 컨트롤 알트 시프트 E 클릭해서 스탬프 비지블에서 지금과 같은 자, 레이어 8번에 새로운 레이어를 뽑았고요. 자, 이미지 로케이트 캔버스에서 돌려줘야 됩니다. 세로에만 효과가 주어집니다. 쉐어는 필터, 디스톨트, 쉐어 클릭합니다. 앞서 작업했었던 것이 이와 같이 남아 있는데요. 자, 이 친구 그대로 적용을 하도록 하죠. 자, 오케이. 자, 이미지 로케이트 캔버스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 원래대로 자, 이와 같이 돌아왔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선택을 하고요. 자, 그래야 그림자 효과 준 것이 보이겠죠. 자, 위에 똑같은 이펙트를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펙트를 꾹 하고 클릭해서 아래로 내려오면요. 자, 위에 그 레이어 스타일 준 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옳지 않은 방법이죠. 그 남의 것을 확 뺏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빌려오는 건 됩니다. 빌려오는 거. 자, 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효과 준, 자, 레이어 이펙트 부분에 마우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요. 옆으로 좀 당길게요. 레이어 창 당겨서. 자, 레이어 이펙트 부분에 마우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이와 같이 창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에 보면 카피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똑같이 복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 클릭. 자, 레이어 8번 선택. 마우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자, 아까 복사했으니까 이제 붙여넣기 해야 되겠죠. 자,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클릭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자, 레이어 스타일이 이와 같이 나와지게 되는데요. 효과가 너무 없다. 그죠? 너무 없습니다. 그러면 드롭 샤도우라는 이런 부분만 더블 클릭하시면 자, 이와 같이 레이어 스타일이 나와지고요. 자, 유즈 글로벌 라이트 체크 풀고요. 자, 이와 같이 약간 그 그림자를 거리를 좀 띄워 주겠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좀 띄워서 작업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와 같이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오늘 그 방법은 세 가지밖에 안 했죠. 하지만 어떻게 그 방법을 이용하는가만 알면은 뭐 수십 수백 가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오늘 하여 보았는데요. 차후로도 이 브러쉬 옵션 창은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되어질 겁니다. 강좌를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